안녕하십니까. 12시의 얼굴 박민영입니다. 오늘은 12시의 반가운 얼굴입니다. 라는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박앵커의 올백포트에서 좀 충격적인 급락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아마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시청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라면 이 종목이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머리 맞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로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종목에 대해서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집중해서 이야기 다뤄볼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고자 한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곧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권홍석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특별한 이슈 없이 포트 내에 있는 종목 하나가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채팅창에 언급이 돼 있지만 네이버 게시판 참조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어요. 들어가는 봤습니다. 실적이 30%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각종 루머도 등장을 하고 있으나 확정된 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포트 상황 아파도 봐야겠죠. 피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 지금 방송 처음 트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 나노신소재가 13%나 급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14%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포트에서 손실률이 무려 17% 키워진 상황이에요. 정말 황당하네요. 네이처셀 급락 이런 거 맞으셨던 분들이라면 적극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러한 분들의 심정을 오늘 좀 느낍니다. 웃음이 잘 안 나고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겠다. 이런 기분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이라도 했을까요? 제가 IR 담당자한테 전화까지 해봤는데 일단 바쁜지 전화는 되지도 않더라고요. 권 주임님. 네. 애석하게도 권 주임님의 종목이에요. 네. 이 나노신소재. 물론 산 건 저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투매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투매에 동참하고자 그런 투심이 발휘해서 거기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일단 오피셜한 건 없습니다. 아직 그 회사 대표이사 해임 백령 이런 것도 전혀 내용이 없고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재 이 회사가 7월 정도에서는 IR을 하면서 그 기관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정도에는 아무래도 어떤 기업의 사유로 인해서 8월 정도로 미쳐졌는데 이 8월에 어저께 오늘 이렇게 IR을 진행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약간 좀 개인 투자자 부분이 이해하기로는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그러한 투자 설명회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쪽지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것은 CNT 도전체와 그리고 그 밖에 CNP 슬러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적인 전망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원래 첫날 원칙은 동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관망을 하다가 세 번째 날에 밑골이 달 때쯤에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가 매매 시간상 적절한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없는 이 제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의견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오후나 그리고 내일 정도에서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 기회를 빌미로 해서
그간 이제 매수를 동참하지 못했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다시 한번 22,000원대로 회복을 하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CNT 도전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오늘 정도에서는 일단 관망 내지는 그냥 일단 보유 관점에서 일단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시작 전에 햄초보라는 분이 나노신소재 뭐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상황을 좀 지켜보자 말씀 주셨네요. 8월 8일 뭐 팔고 또 파는 날이라 나노신소재를 파나 막 이런 온갖 비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저도 또한 마인드 컨트롤이 힘든데 저보다 뭐 더 큰 돈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분들 역시나 힘들겠죠. 지금 호가창에 막 1,000주씩 5,000주씩 던지는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미워요. 제 심정이 지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나노신소재? 이번 일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짜 저한테는 나노신소재 사태예요, 이거. 글쎄요. 기관 쪽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00주, 뭐 5,000주씩 이렇게 때리는 건 아마 기관 쪽에, 투신 쪽에 자금인 것 같습니다. 가직계상으로 한 8만 주 정도, 7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어렵네요.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종종 있어요. 뭐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뭐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에 뭐 몇몇 종목들 그랬죠. S1도 제가 이제 좋다고 가지고 나왔는데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서 11% 급락했었고 사마콘드에서도 뭐 대만 쪽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급락했는데 사실 뭐 왜 그런지는 뭐 사실 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뭐 엠코르셋으로 단기간에 30%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손실 나는 쪽도 사실 있다라는 건데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나는 이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확률 싸움이라고 하는가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네. 지금 15% 맞았습니다.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 빠졌으면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뭐 손절선 라인 딱 정해놓고 요거 이상 깨고 내려가면 그때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8,000원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고 그거 깨고 내려가면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고 올라올 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바뀌면 올라갈 때도 참 무섭게 올라가지만 추세가 바뀌면 떨어질 때도 정말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그 수익률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만의 이제 원칙을 좀 정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가격 라인 괜찮을까요, 건주임님? 18,000원 선 손절 라인으로. 일단 주봉 흐름상 60일선이 17,500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깬다. 그리고 이틀날에 내일 정도도 깬다고 하면 17,5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일봉 흐름상 121선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한 이 정도 가격이죠. 25,500원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18,000원, 17,500원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뭐 손절도 손절입니다만 사실 좀 사태 파악이 더 필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 이러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왜 빠지는지 정확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죠. 물론 주식은 누군가 팔기 때문에 빠지는 거겠죠. 뭐 방송 이후에라도 회사 측에 전화도 하고 좀 상황 파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네요. 뭐 하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가파님께서 거래량이 너무 실립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대탐소실님 당장의 하락보다 이게 다시 주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아까 이연주님이셨나요? 뭐 건주임님 믿고 홀딩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주셨고요. 차트쟁이 입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부분이 매우 부담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V자 반등이 나와주길 한번 기다려 보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두고 가겠습니다.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좀 다른 종목군의 얘기도 해보긴 해야 되니까요. 이 나노 신소재 보고 나서 마음이 아파갖고 시장을 이렇게 막 클릭하면 ATTS를 들여다보고 앉아있더니 딱 걸리는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지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시간대 두 분이 어느 날 같은 날 한솔제지, 신대양제지 이렇게 들고 오셔서 제지주를 담아보자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둘 다 담지 않았을까요? 제지주 분위기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뭐 영풍제지 실적 좋았고 한솔제지 실적 좋았고 제지주 아쉬워요, 권주임님. 네,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가 보는 눈이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끌리는 대로 이제 그런 그 투자 결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박앵커님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까지는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6개월 정도는 계속 상승 랠리를 했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이제 5월 달부터는 3개월 정도 조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제지에 관련된 업종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이제 중국의 환경 규제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지 회사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면 제지나 이렇게 수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점, 뭐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그리고 이제 카드사 이런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수수료 마진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드리다 보면 그런 이유에서 투자 심리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뭐 편의점이라든지 내수 쪽에 치중된 제조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뭐 제지라든지 패션 이쪽에서 이제 좀 투자를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윤님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희 방송 보시고 신대양제지로 20%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함께 배우는 거죠. 많이 배우는 방송입니다. 힘내세요. 라고도 올려주시고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 좀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식시장에 뭐 박 차장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어떤 건 급등하고 어떤 건 급락하고 그 안에서 저희 또한 최선의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겠죠. 제지주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9 수혜주 이렇게 해서 IT 부품주 오늘 IM 뭐 일부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쪽에서 찾아볼까요? 이번 주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또 그 부품의 80%가 국산이래요. 꼭 가져갈 만한 IT가 있지 않을까요, 박 차장님? 뭐 굳이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뭐 와이솔 같은 종목들 그거 외에는 사실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성장이 좀 멈춘 상황이고 갤럭시가 잘 지금 2분기 실적 문제된 게 갤럭시가 안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뭐 사실 고가 휴대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한국에서만 잘 팔리는 갤럭시거든요. 뭐 한국에 지금 5천만이니까 한국인들이 모두 다 갤럭시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5천만 대 파는 거예요. 네. 뭐 예전 이제 아이폰과 견줄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굳이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있을 때 사서 출시하기 전에 파는 뭐 그런 전략. 뭐 이것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출시 전 잠깐 그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정도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실적 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뭐 다양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시간이 된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고요. 일단 두 남자의 종목부터 곧장 오늘 확인해 보시죠. 박재홍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공개하죠. 백산과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리고 권주임님의 종목이 FNF GS건설이에요. 지금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을 FNF를
가져오셨어요. 권주임님, 네. 박 차장님의 추천일 때 제가 샀었고 네. 지금 포트에 담겨져 있는 FNF입니다. 네. 지금 또 제시하는 건 뭐 지금 더 사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더 사볼만 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이제 어저께 이제 밑꼬리 달면서 60일선은 터치하지 못했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상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좀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FNF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MLB의 성장세죠. 뭐 홍콩 면세점부터 해가지고 국내 면세점까지 상당한 호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브랜드 관련돼서는 캐시카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회사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8년부터는 이제 출점 효과 없이 면세점의 매출의 순증으로 성장을 이끈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높은 한 40%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제 영업이익률이 약간 좀 다소 미진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규 브랜드 런칭입니다. 스트레스 엔젤스하고 듀베티카라는 이게 두 가지 브랜드가 스트레치 새롭게. 엔젤스. 예. 네. 근데 이제 스트레치 엔젤스는 사실 뭐 이제 여성분들이 아니라면은 잘 모르는 저는 브랜드인데요. 여성이 아닌가요? 왜 모르죠? 스트레치 그 나이대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알아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 스트레스 엔젤스가 뭐냐면 이제 자파 브랜드입니다. 뭐 가방이라든지 뭐 점퍼 뭐 그런 옷가지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제 가로수길에 이제 5월 10일 날 지난 5월 10일에 플래그십 스토어 론칭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레스 엔젤스와 관련된 모델이 이제 산다라 박이라든지 뭐 소녀시대 수영 이렇게 좀 나이대가 20, 30대를 주로 이루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상당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MLB가 어떻게 성공했느냐의 사례를 좀 보자면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셀럽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고성장을 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치 엔젤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브랜드 효과와 그리고 제품 마진으로 상당 부분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쪽에 글로벌 시장 진출인데요. 현재 이제 한국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일단 론칭을 했지만 글로벌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데서 이런 그 스트레스 엔젤스 자파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현재 이제 디스커버리나 MLB 수준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밸류를 한 번 더 한번 이제 재평가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은 현재는 좀 낮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한 7만 2천 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F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트레치 엔젤스 저는 미처 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 안에 찾아봤거든요. 오, 마켓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일단 이런 인테리어에 솔직히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 공격을 하신 것 같아요, 권주임님. 박 차장님 알고 계셨어요? 스트레치 엔젤스? 전 몰랐습니다. 그죠? 뭐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어머, 아니죠. 그 가운데 서는 거주셔야죠. 이 스트레치 엔젤스와 또 듀베티카 네. 이런 신사업 모멘텀을 안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싸다. 추가 매수 괜찮다고 보세요, 박 차장님께서도? 이 두 분의 합동 종목이네요. 저는 사실 뭐 추가 매수 별로 안 좋아해서요. 물 타는 맞아, 것도 안 맨날 좋아하고. 물어보면 다 안 된다 그러죠. 많이 올랐을 때 좀 더 사는 건 괜찮아요. 뭐 20% 30% 올랐다. 그런데 좀 횡보하다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더 사보는 건 괜찮은데 뭐 지금 뭐 6% 빠졌는데 추가 매수하기 뭐 이제 물 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입 단가를 낮춘다? 그런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간다고 확진을 하면 해도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샀어야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손절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자금 관리하기, 포트폴리오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가격대에서 저는 더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FNF 어정쩡한 가격대. 권주임님도? 네? 어정쩡한 가격대. 저는 뭐 어저께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양봉 나오는 흐름을 봐서는
좀 살 시기가 아닌가 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어렵네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근데 제가 나노 신소재 때문에 너무 흔들려서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뭐 나노 신소재 낙폭을 줄였다 누가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뭐 1% 줄였어요. 그래봐야 13%고요. 지금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네요. 네, 일단 나노 신소재 아니죠. FNF 얘기를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치 FNF는 꼭 박 차장님의 종목 같아서 스튜디오 드래곤 갈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2시까지 또 박 차장님 덱산 얘기하시려고 기다리셨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CJ E&M 그 지분 매각 관련해서 12시까지 공시 내놔라라고 했더니 뭐 다각도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있었거든요. 뭐 답을 한 것 같아요. 내용 좀 봐주실까요? 이 지분을 판다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에겐 좋은 건가요? 원래 지분 파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산업이 주가가 빠지고 있죠. 신격호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분을 파는 건 악재예요.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업체들한테 지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값 올리고 이런 걸 좀 하지 그렇죠. 않았었나요? 그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혹시 인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기존의 CJENM이요. 참 잘 나갈 때 주식들 잘 팔아먹었어요. 넷마블 주식도요. 원래 CJ게임즈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로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갈 때 그때 지분을 딱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CJENM이 돈 버는 거는 게임뿐이 없었어요. 다른 쪽은 다 안 좋았거든요. CJENM이 참 좋다 하는데 사실 실적 나올 때 보면 이런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얘들 이렇게 그 응답하라 시리즈 이렇게 잘 됐는데 방송 좀 뭐 한 거야? 알고 보면 출연료를 다 썼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잘하긴 하는데 이제 비용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는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아껴가면서 막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1억 드는데 그거 조금 아낀다고 8천만 원, 7천만 원 해가지고 뒤에 막 스튜디오 이런 거 막 엉망진창으로 막 좀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은 모든 게 다 CG인데 얼마나 영화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비용 통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잘 만든다. 이게 요새 먹히고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업종이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컨텐츠 업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뭐 여기에 관세 매기겠어요? 관세 안 매기고요. 지금 이 섹터 내에서 엄청난 메가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AT&T가요. 타임워너 850억 달러 주고 샀어요. 뭐 어제 그 테슬라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머스크가 이제 420불 그 주고 다 사가지고 상장 네. 폐지시켜버리겠다. 그래봐야 710억 달러거든요. 420달러 해봐야 시총이. 그런데 타임워너 850억 달러 주고 샀습니다. 디즈니를요. 디즈니가 21세기 폭스 713억 달러 주고 샀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컨텐츠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이런 이 M&A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아시아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쪽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노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때마침 CJENM이 우리 지분 좀 팔게 이렇게 약간 뭔가를 흘렸어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나 이런 컨텐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들의 러브콜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올라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CJENM이 만든 드라마의 시청률만 보더라도 얘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 정도 나와도 돼요.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케이블의 시청률은요. 일반 지상파라고 하죠. KBS, MBC 이 시청률에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13% 나왔으면 전 국민이 다 보고 30% 더 봤다라는 거예요. 오.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김비서가예요. 저는 박서준. 저는 네. 오글거려서 못 보겠던데 한 번 보고 말았는데 아우라.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였는데 시청률이 8.6%가 나왔습니다. 같은 박민영인데 뭐 속상하다 갑자기. 네, 갑자기 아니에요. 이렇게 훅 죄송해요. 들어오는 것들이
아, 그렇죠. 같은 박민영인데 그렇네요.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쟁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최근에 종영된 라이프 온 마스 이거 OCN에서 정경호 씨 했는데 나오는 거, 네. OCN에서 했는데 5.9%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곱하기 10 해야 된대. 잘 만드는 거죠. 예전에 뭐죠? 허준? 허준. 그다음에 대장금? 모래시계 막 50% 넘게 그렇죠. 이 시절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요즘 시청률인데. 그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참 좋은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길어지긴 하지만 눌림목이 좀 나왔다라고 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격대에서는 이슈도 있고 괜찮아 보이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피터 리츠가요. 뭔가 주식 명언 대가가 했던 말 중에 뭐 내가 아는 종목을 사라, 관심 있는 걸 사라, 생활 속의 것을 사라라고 했는데 제 생활 속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스튜디오 드래곤 CJENM을 진즉에 포트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권주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라마 좀 많이 보세요? 이런 콘텐츠 쪽에 조금 강하신 편인지? 아닙니다. 드라마 잘 안 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제 그 컨텐츠 제작 관련돼서는 지금 해외 쪽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베트남의 경우에도 그 전까지만 해도 외주 제작이라든지 한류와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조금 제재가 심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호적인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오늘은 뭐 지분 매각설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5% 상승 중에 96,900원.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되려 더 관심이 가곤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은 GS건설이네요. 건설주 얘기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갖고 온 게 이제 물론 이제 건설주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이제 실적이 괜찮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GS건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2분기에 플랜트 흑자 전환에 힘입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매출액은 3.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90억 원으로 플랜트 흑자에 힘입어서 이런 그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이제 국내 주택과 분양 문제에 있어서 기대만큼 못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한 6,000세대 정도가 이제 매출 인식이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반기에는 한 18,000세대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간 2018년 5월 28일 신고가를 찍고 나서 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자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약간 이제 조정기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해외 수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상반기까지 해외 수주 구매가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해외 수주 목표는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달성률을 봤을 때는 한 33% 정도 부진하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탄자니아 교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투르메니스탄 뭐 이런 그 사우디 턴오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그 해외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로는 국내 주택 관련된 매출이 하반기에 18,000세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해외 수주와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현재 조정에서 벗어나 정고점을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5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000원. 그럼 손절 라인은 좀 짧게 갈까요? 44,000원이 현재가니까. 네, 42,0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저점이 지금 현재 박스권 라인이 42,4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42,000원 정도 이 하단을 보시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얘기 다뤄봤어요. 사실 4월, 5월에는 그 누구보다 좋았던 주가 움직임을 기록했었는데 5만 원 이후 그러니까 6월, 7월, 8월 뭐 시장과 함께 흔들렸던 종목입니다. GS건설 오늘 44,300원에 거래되는데 목표 주가 일단 52,000원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종목 곧장 가겠습니다.
박 차장님, 앞서 제가 백산 준비하고 계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에 여쭤봤었죠. 백산 합성피혁 전문 업체. 저희 시간대는 처음 다뤄보는 종목 맞죠? 백광산업 얘기는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백산은 처음입니다. 하면. 네. 저희 시간대는 처음이고요.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잘 쳐다보지 않았는데요. 1분기 어닝 쇼크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최근에 반등 나오는 국면이라서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합성 피혁 만드는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신발에 들어가는 가죽을 만듭니다. 매출 비중이 이게 한 80% 정도 되고요. 자동차에도 이제 가죽 시트 이런 거 있죠. 합성 피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매출 비중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케이스 한때 꽤 유행했어요. 근데 요새는 케이스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빼는 게 약간 더 트렌드 있다고 더 좀 있어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다들 안 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케이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있었던 남자, 늘 있었던 그러니까 남자. 저는 왜냐하면 아이폰의 디자인이 이렇게 이쁜데 맞아요. 왜 그 굳이- 뒷면 로고를 가리면 안 돼요. 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곡선 이런 것도 참 이쁜데 괜히 그 가려서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휴대폰도 커지고 안 하는데 한때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 투자 포인트로 주가가 뭐 한때 꽤 오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안 해서 매출 비중이 혹 줄어들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80% 차지하는 신발에 이제 가죽이 많이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건데 뭐 요새는 또 이제 신발에 메쉬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메쉬라는 게 천이에요. 네. 가볍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메쉬 소재 이런 것들을 좀 채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백산이 사용하는 이제 이 가죽 이런 좀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 이제 원인을 알아야 이게 개선이 될까 여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중국 쪽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새로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새로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그쪽에 자동차 쪽 이 제품, 자동차 쪽 내장재 생산 라인을 추가를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에헤이.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판매량이 뭐 절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쪽도 가동률이 좀 좋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새로 지은 공장인데 물건도 뭐 수요도 많지 않아서 그쪽에 좀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영원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중국 쪽도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지금 백산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본다면요. 아디다스, 나이키에서의 백산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1분기에는 감소했지만 네. 늘어날 것이고 자동차 쪽이 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장했던 그 실적을 보니까 예상했던 거에 절반 정도뿐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현대차도 중국에서 판매 데이터가 빠르게 못 올라오는 그런 점들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올라올 거거든요. 기저 효과도 있고 2017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 희망 고문이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언젠가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거야 이렇게 본다면 희망 고문인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싼 거거든요. 고문에서 이미 맞을 거 다 맞았어요. 주가가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PER 예상 PER로 봤을 때는 8배대예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맞을지는 실적이 1분기 안 나왔으니까 조금 의문이 갈 수 있는데 8배, 10배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주가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박살이 났고 그런데 뭐 중국 개선 이런 것들 이제 매출 비중이 80% 차지하는 이제 신발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전고점 지금 넘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수급도 꽤 괜찮습니다. 연기금에서요. 7월 말부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수급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루씩 막 5만 주씩, 1만 주씩, 13,000주씩 이렇게 사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도 이제 뭐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뭐 신발이야 나이키, 아디다스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건데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이쪽 사업부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면 뭐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반등 타이밍 한번 노려볼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요. 백산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백산이요. 그러네요.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오랜 시간 하락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올해 6월 때까지 계속 하락했다가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백산입니다. 주총님께서도 글 올려주셨네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의 합성 피혁 사용량 25%를 차지함. 차량 내장재 분야에서 폴리우레탄 계열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백산의 성장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정보까지 전해주셨네요. 백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권주임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수급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베트남 공장 쪽에서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동남아 쪽에 이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라든지 또 중국은 또 언젠가는 또 이제 회복세가 돌아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나노신소재도 막 한참 사다가 이렇게 팔아치워가지고 빠진 거잖아요. 네. 이거 백산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컷 샀으니까 아따 이제 누가 사네 이러면서 확 갖다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이제 시나리오도 일부 있지만 참 어렵네요. 그거는 이제 죄송해요. 제가 예민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심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연기금 기관이 언제 다시 한번 매도로 돌변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외바닥이 아니고 쌍바닥을 찍으러 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꾸 막 뭔가 좋지 않았던 사례에 대입을 해보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노신소재 얘기까지 아니죠. 네, 오늘 종목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네 종목 다 들어본 상황이고요. 뭔가를 담고 싶은데 포트가 좀 걱정이 되고 이거 뭘 빼야 될까요? 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주임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나노신소재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고 FNF 현대백화점 일단 두고 가고 하이비전이나 원익 IPS 중에 좀 정리를 해보고 새로운 종목을 담아볼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하이비전은 이제 9월 정도면 아이폰이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파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원익으로요? 원익은 박 차장님의 종목이라게 손짓을 해주셨는데요. 박 차장님. 글쎄요. 저는 항상 제일 안 좋은 거 팔아야 된다. 수익률 제일 안 좋은 거 팔아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FNF가 가장 안 좋았으니까 그거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나노신소재 제일 안 좋으니까 나노신소재 팔아야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저는 안 가는 것. 아무 움직임 없는 게 제일 싫어요. 물론 이렇게 빠지는 것도 너무 싫지만. 그렇죠. 그 원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원칙을 따라야죠. 제일 안 가는 거. 지금 제일 안 가는 게 FNF가 제일 안 아예 가... 움직임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빠지면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도 있고 오르면 더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가 있는데 묶여가지고 끙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저는 싫거든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드리네요. 네. 일단 하이비전과 원익 IPS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두 분과 함께 좀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담고 싶었던 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많이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활 속에 와우 감탄하면서 봤던 거의 모든 드라마의 제작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마음 상태가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트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짤막하게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휠라코리아, 앞서 어떤 분이 손절가 부근에 다가와서 고민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좀 의류 쪽은 우리 박 차장님이 강하시니까요. 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62선 깨고 내려가면서 사실 좀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 가격대 저는 개인적으로 휠라코리아는 이 61선을 깨면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장기 상승하면서 60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0일선 이탈했다라는 것은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큰 상태이긴 하지만 뭐 그것들 훌라코리아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없었을 거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뭐 이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주요 이평선 깼다? 그럼 저는 일단 한번 한 발 물러나야 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뭐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때 다시 올라가면 그때 따라잡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야 어떻게 보면 아큐시네트 실적 나오면서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주식을 훌라코리아를 많이 오래 갖고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실적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훌라코리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박앵커의 올백 포트 변화는 없습니다. 상황 놓고 조금 더 지켜볼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고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급락 종목 나오고 급등 종목 나오면 방송에서 스토리가 생겨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뭐 급등주, 급락주 안 나와도 돼요. 시청률 그냥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수익이 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입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그 정도입니다. 방송인들은 시청률에 먹고 산다지만 저는 지금 그 시청률조차 까먹을 만큼 이 방송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괜히 성토의 느낌을 가졌네요. 오늘 뭐 햇빛마을님에 계셨더라면 기도매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휴가 가셨죠? 나누신 소재 여러분 오늘 장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제가 오늘 괜히 또 생떼를 쓴 느낌이었는데요.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